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일이 하나 와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6살이라는 거죠. 36살에 4,800 받고 일하는 코딩을 좋아하는 임베디드 개발자입니다. 일하는 코딩? 네. 처음에 국비 지원으로 취업을 했고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전작과 전문학사를 땄습니다. 경력은 8년 됐고요. 주로 C언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최근 면접을 여기저기 봤는데 임베디드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고 임베디드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조금 요즘 부정적이어서 더 이상 임베디드로 연봉 올리기가 어려워 보이고 억지로 올라가기에는 연비가 나오지 않겠다고 판단해서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4월달쯤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범용성이 좋고 뜨고 있는 백엔드 개발자를 목표로 준비하고 싶은데요. 알아보니 백엔드로 가기에는 그 전에 거쳐야 할 경력이 많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낮은 연봉으로 다시 시작하겠지만 인베디드보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팀노바 수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구직시장의 현실과 팀노바 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좀 이런 고민은 이 정도 경력되면 다들 많이 하긴 해요. 8년차 되고 팀노바 신입들 연봉 5천 정도 되는데 8년차 분들이 보통 이렇게 한 요 정도 받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한 과장급 때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과장급 정도 되면 그 정도 연봉 받는다고 했던 딱 그 정도 연봉의 그 개발자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것만 그냥 말씀드리면 일단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베디드 시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다고 하셨는데 제가 임베디드 전문 개발자는 아닌데 임베디드 개발자분들 좀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임베디드랑 상관없이 개발 시장 자체로만 봤을 때 사실 내가 어떤 플랫폼에 있어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문제예요. 왜냐면 내가 무언가를 좀 그 분야에서 중요한 걸 놓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웹 시장이 좋다고 생각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범용성이 좋고 뜨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그건 백엔드 개발자들마다 다 달라요. 얘기가. 근데 이제 제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분야는 상관없고 대부분은 실력 문제예요. 네가 인베디드를 어떻게 아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인베디드 쪽은 사실 IoT 시장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스펙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스택 자체가 되게 제가 옛날부터 얘기하죠. 1차 생산자와 2차 생산자의 프레임으로 나눠서 지금 가고 있다. 그래서 심각하면 3차까지도 나눠질 정도로 플랫폼 레벨이 로우 레벨, 그 위에서 그 중간 레벨, 그리고 마지막에 그 플랫폼, 그러니까 딱 사용자들이 바로 사용할 수,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가장 사용자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운영체제 기반에 그것까지 올라가는 이 단계가 복잡해지고 있는데 사실 엠베디드 하시는 분들은 1차와 2차 사이라고 보고 이런 사이에 있으신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1차의 역할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지금 오히려 3차 쪽이 더 많이 쏟아지죠. 부트캠프나 많은 교육기관에서 웹개발자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나 백엔드는 요즘 뜬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백엔드는 요즘 뜬 적이 없어요. 그냥 원래부터 그냥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은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들이 홈페이지 없는 경우 없고 웬만한 이제 서버를 이제 만들 때 이제 백엔드 서버로 보통은 그러니까 서버를 소켓 프로그래밍으로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처음 이제 가볍게 시작할 때는 보통 이제 웹 백엔드 개발자를 주로 많이 이렇게 두고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현타가 잠깐 왔는데 뭐 힘든 일이 잠깐 있어가지고 비대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졸라 힘들어. 아무튼 공대생의 어떤 그 파워로 이렇게 바로 이제 설계도 딱 보고 딱 했지 또. 나 아무튼 처음 하니까 좀 힘들더라고. 어쨌든 근데 이제 지금 제 생각에는 백엔드는 그냥 원래 클래식이었어요. 그리고 백엔드는 수준 나름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분야 자체 특히나 선배들 저도 백엔드랑 스마트폰이랑 별의별 분야를 다 해봤지만 소위 이제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좀 고만고만한 실력의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막 자기 분야 막 전망 좋다고 하는 거 저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그래서 별로 그런 얘기들은 어느 정도 비참한 현실을 인정하실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근데 그게 무조건 나한테 투영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직업을 하든 자기 직업이 최악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노조 같은 거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막 귀족 노조라 그래서 막 진짜 연봉도 졸라 높고 막 평균 연봉이 막 8천이 넘는 집단도 노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뭐 사내에 막 우리의 어떤 뭐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러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우리가 봤을 때 되게 돈을 잘 벌고 잘 사는 사람들조차도 노조를 만들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더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택배 노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실 택배 같은 경우 원래 노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영업이라서. 근데 택배 하시는 분들, 그 시위하시는 분들 중에 좀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집에 갈 때 시위하시고 노조 파업하시고 시위 다 하신 다음에 갈 때 그 벤틀리 타고 갔대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사진 찍힌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그 분야에 있어서 각계각층이 있는데 그렇게 계속 되게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굉장히 현업에서 그런 개발자들 많이 봤는데 그런 개발자들의 한계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되게 예민한 건데 이런 얘기 왜 되게 대놓고 하냐면, 이게 부정적인 시각만 있으면 그 분야에 있을 리도 없고 어떤 사람이,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개발자들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못 번다기보다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지만 옛날 저 처음 할 때만 해도 18년 전만 해도 사실 되게 안 좋았거든요. 더 안 좋았어요. 저는 월급도 한 70 정도도 못 받고 일을 했고 그래도 됐어요. 그 시대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겪어오면서 개발자들이 비참하고 안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잘 모르고 하시는 얘기예요. 실제로 소개팅이나 맞선 시장에서 좀 뭐 대기업 개발자나 뭐 그런 사람들 딱 나오면 그 연봉 그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되게 높은, 그리고 연봉 5천이 넘으면 상위 보통 이제 한 20% 정도의 수익이래요. 그 월급쟁이들 중에. 그러니까 전부 합쳐서 아닐까요 싶은데 그 정도로 나쁘지 않은 수익인데, 그게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그 논리적인 이유가 되게 명확하게 필요하고요. 그 느낌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면 정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면 팀노바 같은 경우는 아마 많이 놀라실 거예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8년 차신데도 4,800 정도를 받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팀노바는 뭐 고졸이나 이제 막 시작하는 친구도, 나이 20대 친구들도 이제 막 5천 시작이 대부분이거든요. 5,200, 5천 시작 이런 친구들밖에 없는데, 그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시장에서 원하는 개발자가 되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래서 백엔드로도 안 가고 심지어 저희 인베디도 갔는데도 5천 넘게 간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팀노바는 백엔드 개발자를 주로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마 되게 잘 모르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부터 백엔드부터 사실 일반 뭐 소켓 서버 이런 것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추가로 메타버스나 NFT나 뭐 블록체인 관련 개발자도 양성을 하고 있고, 사실 트렌드에 맞춰서 그때그때 적응할 수 있는 개발자를 만들자가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좀 이런 방향성을 가지시고 있으면 팀노바랑 좀 맞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오래 하신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자기의 곤조가 딱 잡혀 있어요. 자기의 고집이. 그래서 제가 나이가 좀 많은 분들 코칭하는 거를 좀 힘들어 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올드하고 뭐 어쩌저쩌고 뭐 신체적으로 젊었을 때보다 뭐 떨어지고 이런 거는 뒤로 하고, 내가 가진 생각과 고집이 보통은 강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무언가를 제가 하기 전에 제일 힘든 게, 경력 있거나 뭐 좀 이렇게 상식이 있으신 분들 가르칠 때 제일 힘든 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진검승부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저랑. 그러니까 네가 날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 한번 보자. 왜냐면 워낙 학원 강사들 중에 싼마이들을 많이 받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되게 안 좋은 부정적인 걸 보고 실제로 저랑 개발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몇 번 얘기하면은 바로 인정을 하시죠. 근데 그런 과정들이 되게 피곤하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보통은 셉니다. 왜냐면 사회 경험이 있고, 인간은 그러잖아요. 나이 이제 30대, 40대 넘는 남자들이나 그런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렇게 막 20대 때처럼 여자들한테 막 미친듯이 막 목숨 걸고 막 그런 시대는 지나버렸거든요. 왜냐면 그들도 경험이 많고, 그렇게 한다고 한들 좌절하는 시간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가 되게 명확해지는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시간 쓰는 것보다 좀 더 합리적으로, 왜냐면 연애는 해볼 대로 해보고 사회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그 다음 하는 움직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제 지금 개발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국비 지원을 나와서 지금 사실
8년 차에 4,800이면 요즘 막 대기업에서 막 뽑는 신입 개발자도 5,000 이상이고,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 치고는 그냥 평범한 연봉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딱 평범 수준인데, 일반적으로 국비지원 거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보여주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처음에 조금 힘들게 개발을 시작했을 확률이 되게 높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맞겠거니 하면서 그 물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인베디드 쪽은 메리트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인베디드 쪽에서 인베디드가 좀 좁긴 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특정 분야마다 좀 약간 집단이 계속 돌고 도는 경향성이 있기는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은 꼭 그렇진 않다고 보고는 있어요. 인베디드 자체가. 너무 주변에만 보시는 거 아닐까가 첫 번째 문제고, 백엔드 개발자도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 많아요. 뗄감이라 그러고, 자바 하나요? 뭐 JSP 하나요? 뭐지, 그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그거 하실 줄 아는 분 이러면서 똑같이 비슷한 시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스마트폰은 없냐? 아니에요. 스마트폰도 되게 저렴하게 뽑아요. 그러니까 지금 팀노바에 오실 때 애초에 이런 나는 백엔드 개발자고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일반 부트캠프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 저희는 부트캠프가 아니고요. 신병훈련소라 생각 안 하고요. 엘리트 개발자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봉도 당연히 네카 수준, 네이버 카카오 수준으로 받고 시작을 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패러다임 자체를 조금 다채롭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단과반이나 이제 본인 생각하시는 개발자가 난 백엔드를 해야 되겠다라고 강하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사실 팀노바랑은 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백엔드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백엔드로도 많이 가고, 요즘은 인공지능 쪽이나 NFT 메타버스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백엔드나 뭐 운영체제 관련 플랫폼 프로그램을 못하냐? 그러지도 않아요. 심지어 아두이노 같은 그런 거 이렇게 인베디드랑 같이 가는 이런 프로그래밍 원리를 똑같이 보여주고 하면, 실제로 뭐 여러 가지 IoT 기기를 통해서 다양한 센서를 이용해서 사실 인베디드 프로그래밍도 종종 하곤 합니다. 물론 이제 인베디드 쪽에 좀 더 특화가 돼서 깊게 가는 그러니까 그런 패러다임은 없지만, 만약에 그 패러다임이 몰려온다면 그쪽을 또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깊게 파겠죠.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춰주는 방식이고, 그리고 변화하는 걸 계속 적응할 수 있는, 고기 잡아주는 게 아니고 고기 잡는 능력을 알려주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오실 때는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요. 인베디드로 연봉 올리기 어려 보인다. 그러니까 대부분 감정적인 이런 문장들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사고방식은 좀 논리적으로 그때 뭐 추세가 어떻다. 예를 들면 인베디드 쪽의 평균 연봉들이 어느 정도가 일반적이다. 뭐 그런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인베디드 쪽은,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인베디드는 하드웨어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아까 말한 1차 생산자, 2차 생산자, 3차 생산자의 패러다임에서 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가 그 로보틱스로 되게 유명한 기업을 인수했잖아요. 그럼 거기 안에 들어가는 운영체제를 그냥 안드로이드로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올리면 안드로이드 플랫폼 개발자가 더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또 이식하는 것도 인베디드적 그런 접근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OS를 만들어서 돌린다거나,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장비와 시너지가 일으키는 부분은 다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보통 그런 영역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는 개발자가 많이 필요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기계공학이랑 같이 간다든지, 물론 뭐 기계 전용으로 막 쓸 수 있는 그 전용 OS가 나와서 뭐 플랫폼 프로그래머가 많아진다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시작은 인베디드 개발자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분야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동의를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퇴사를 해서 공부를 하면 과연 잘 될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꽤 있는데, 생각보다 팀노바는 거의 2년 가까이 공부를 해야 되는 곳이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게 바뀌어야 돼요. 물론 그래서 그런 모든 게 잘 돼야 뭐 처음에 시작할 때 5천 이상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8년차 분이시면 제대로 트레이닝을 받으면 제가 봤을 때는 연봉 최소 이제 6천 이상, 그 이상은 무조건 보고, 물론 하시기에 따라서 뭐 진짜 그 정도 경력의 실력 좋으면은 뭐 6천 이상, 7천 이상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근데 그건 진짜 하기 나름이세요.
네, 알려줘야 될 게 진짜 많아요. 그리고 단순히 연봉을 올릴 수 있다는 건 연차로 올리는 게 아닙니다. 분야와 연차로 올린다기보다는 수요와 공급. 근데 그 공급이라는 게 단순히 나는 인베디드 개발자니까 그 개발자에 얼마 이런 게 아니고요. 나는 인베디드 개발자인데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인베디드 개발자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OS에 대한 이해도 되게 깊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짜 인베디드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넓어서 단순히 그냥 하시는 분야만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좀 이렇게 확장시켜서 진짜 잘하는 개발자면 보통 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굳이 숙련되고 되게 잘하는 인베디드 개발자라면 사실 OS 같은 경우도 인베디드 개발자들이 제대로 그거 파시는 분들 보면 되게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가시면 웬만한 플랫폼 개발에서도 금방금방 하시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보면 깜짝이야 씨. 아씨 클로바 진짜 갱킹 오지네. 아무튼 클로바 깜짝 놀라서 귀신인 줄 알았어.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생각 가지시면 교육 전문가로서는 지금 그 분야에서 그냥 나오신다고 해도 좋은 결과 안 나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백엔드로 간다고 고연봉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플랫폼이 나의 고연봉을 이렇게 책임져 준다, 이건 되게 위험해요. 그건 반짝 그러는 거예요. 반짝. 그게 수요와 공급이 부족할 때. 근데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또 돈 못 올려요. 그래서 수준이 중요하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렇다. 그래서 메리트가 있다. 근데 메리트가 백엔드도 되게 오래됐는데 저 18년 전에 시작할 때도 백엔드는 개발자 항상 그냥 무난무난한 직업이었는데 그냥 무난한 거예요. 약간.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